어제 순직해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VIP 경로설이 시작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했던 핵심 인물로 질문이 쏟아졌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듣고 경로했다는 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화를 한 번도 내신 적이 없다고. 몇 년 동안에 몇 번 봤습니다. 그 회의에서는 화를 안 내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고 인정하며 기존 입장을 뒤집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차장은 회의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당시 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화내는 걸 받고 화낸 건 맞다고 특검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무엇으로 화냈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나중에 문서를 보니 최해병 관련 보고서였다고 설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회의 참석자가 윤 전 대통령의 경로설을 인정하는 증언을 내놓은 건 처음입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새롭게 기억이 났다며 경로는 주관적인 감정이지 않느냐는 취지로 입장 번복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VIP 경로설을 질문받고 국방부 장관을 질책한 적이 있다고 말을 돌리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핵심 참모의 진술을 확보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경로 때문에 최상병 순직 사건 이첩이 중단됐는지 본격적으로 실체를 규명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또 다른 회의 참석자인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등을 불러 당시 상황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진술을 바꾼 건 김태효 전 차장뿐만이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웠다던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비롯해 계엄에 관여한 여러 군 간부들도 줄줄이 입장을 바꾸며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오직 윤 전 대통령만 여전히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차벽과 쇠사슬, 철조망이 설치되면서 요새처럼 변했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 같은 강경 대응을 주도한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경찰 조사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고수했습니다. 순간 임무를 충성을 다해 다 하시겠다 답변한 것뿐인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은 김 전 차장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지시와 관련된 진술을 내놓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김 전 차장 조사에 참여하지 않게 된 이후부터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강희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도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최근 재판에서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관련자들이 줄줄이 실토와 반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 영장심사에서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라며 국무위원들조차 본인 살 길 찾아 떠났다고 자신의 처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책임 인정은커녕 당장 다음 주 월요일로 통보된 특검 조사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감 이후 당뇨 등 지병 관련 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에어컨이 있는 접견실도 35도라 윤 전 대통령이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다며 건강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치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법원에 구속적 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내부 논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에 나설 거라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장 실질심사 마지막 단계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회유했는지, 대통령 경호처에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했는지,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게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했는지입니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최명성 변호사가 입회한 뒤 강 전 실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법률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최 변호사에게
돈을 조금 줄 테니 변호사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못 구했다며 변호인 구인난을 호소하고 강 전 실장 등 다른 비서관과 행정관들도 변호사를 못 구할 테니 최 변호사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이틀 전 경호처에 총기를 보여주라 했다는 지시에 대해선 과거 여경이 국민을 지키다 다쳤다는 보고를 받고 경찰의 총기 지급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두고는 보안 사고가 발생해 보안 조치 강화를 주문했고 비화폰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규정대로 처리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후 진술 20분 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한 건데 이는 오히려 자충수가 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것. 즉 사후 개업 문건 서명 및 폐기 혐의나 체포 저지 지시 혐의 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 보니 오히려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은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다. 국무위원들조차 본인 살 길 찾아 떠난다. 나는 혼자 싸워야 한다며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